안녕하세요, 마르첼리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화가 미친 듯 나서 한바탕 쏴줘야겠다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상황을 지켜보다가 기회가 생겨 쌓아놨던 불만을 표출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해버려서 쌓아놨던 모든 화가 풀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준비한 화낼 포인트들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순간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과라는 놈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과는 주님이 주신 좋은 도구가 아닐까요?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쏴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자, 임준호, 대건 안드레요. 배성재. 요셉입니다. 네. 사과 잘 하시나요? 저야 뭐 일인지라 죄송합니다, 뭐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죠. 진짜 잘해요. 사과. 사과. 네. 바로바로. 약간 매번 그 워딩을 그대로 하면은 납작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잘 쓰시잖아요. 진짜 잘해. 머리 뭔가 나한테 잘못해놓고 바로 사과해. 이마에 땅에 닿듯이. 이마가 땅에 닿듯이. 근데 사과가 그 우리 막 가톨릭 얘기도 하고 뭐 잘못된거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더 분노가 차오르는 일이 또 사과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때 사실 좀 분노가 더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반대로 이 우리 사과 잘하시는 형님처럼 사과를 했을 때 빨리 그 많은 잔소리들을 좀 스킵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사과나 이런 죄송합니다는 사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아시네요. 알고 하시는 얘기네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해성사도 그래요. 고해성사도 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때 제가 지난주에 회개랑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런 과거의 죄들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도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라는 건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싶은 말이랑 본인 대변을 같이 하시네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오케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근데 사과가 잘못된 사과도 많은 것 같아. 잘못된 사과. 네, 그냥 버릇처럼 하는 사과들 있잖아. 그냥 뭐 특히나 뭐 이런 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버릇처럼 하는 사과 중에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 미안해, 버릇처럼 하는 패턴이네요. 패턴이잖아.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다면, 그치. 뭐가 미안한데를 들었다면 내가 패턴식의 사과를 했다. 그렇죠. 싸움의 시작.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좀 사과라는 게 그래도 좀 뭐랄까 좀 해픈 건 아닌데 적절할 때는 바로바로 좀 하는 게 가장 맞다. 적절한 게 네. 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긴 했는데 내 욕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지. 비상카메라가 켜져. 그러면 그렇지. 뭐 넘어가야지 뭐. 뭐야 이씨 이랬는데 손이 갑자기 올라온다든가. 미안합니다. 네, 뭐 요거. 인정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괜찮습니다가 되죠. 네. 네. 우리가 그 쏘리 하면서 이 전조등을 전조등이 아니라 이 비상등을 그렇죠. 켜잖아요. 깜빡. 네. 죄송합니다. 그 어떤 그 TV에서 본 건데 명언이 있어요. 그 뒷차 죄송하다가 앞차 쏘리 한다고. 나요? 그거 하다가 박아버린다. 뭐. 네. 뭐 아무튼 그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하면은 큰일도 막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흔히 아는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게 옆 테이블에 이런 싸움 같은 거 많이 나는 거 보잖아요. 사실 사과 한 마디면 끝날 건데. 그렇네. 네, 이게 참 뭐 맞아. 그냥 서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거를 한 마디 더 하다가 그치, 뭐 이렇게 입이 앉아있다 터지죠. 뒤에 있는 사람들 툭 쳤을 때
아 뭐야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넌 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퍼지는 그런 걸 최근에 말하는 유튜버 상에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서로 뭐 이런 디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서로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거였는데 그치. 일이 커져서 법정까지 가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 최근에 뭐 유명 유튜버 어떤 교수님의 그런 사건도 근데 사과하실 거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 이게 또 다른 싸움을 부르더라고. 사과할 때 아. 만약에 건성으로 한다거나 미안해 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듣는 사람이 더 화가 나니까 사과를 하실 거면은 진심된 마음으로 저기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천주교인들이 직업병. 저 뭐야 고해성사 보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그렇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냥 말뿐인 사과 말고 내가 진짜 그쵸.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좀 사과를 하는 습관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가져오신 내용들을 한번 좀 읊어볼까요? 네. 또 첫 번째 소식으로 혹시 가톨릭 문학상이라는 걸 아시나요? 문학상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문학상. 네. 가톨릭 신문사가 제정을 하고 우리은행이 이거 나가도 되나? 우리은행? 그럼요. 네. 뭐.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최초. 네, 그러니까 문학으로 가톨릭 이름을 따서 문학적으로 주는 상은 이게 최초라고 해요. 아마 이렇게 전체 작가 가톨릭 극한에 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작가들 대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진리를 담아낸 작품을 발굴하는데 이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취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마종기 시인님이 천사의 탄식이라는 그 시집을 가지고 24회 한국 가톨릭 문학상 본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오호. 네. 그 그래서 가톨릭 전 신기해서 들고 온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꼭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도 네.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문학에 아니어도. 줄 수 있는 그런 상. 그렇죠. 가톨릭 정신이 잘 배어 있고 뭐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본상은 2천만 원, 신인상은 1,000만 원의 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오. 이야. 글 좀 쓰시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 글을 쓴다고요? 뭐 반성문이라든가 아닌가? 네. 어쨌든 괜찮. 근데 이게 또 시나 네. 소설로만 신화 소설로 일반 산문이 아니라 시나 소설 3년 3년 이내의 문학 작품으로만.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고 3년 그쵸, 안에 3년 안에. 유예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등단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등단이 된 사람들로 하겠죠. 그래서 역대 수상자들을 봤는데 뭐 시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네, 시집들이. 그리고 뭐 공지영 소설가도 네네. 이 상을 오. 받았었다고 합니다. 김은 소설가도 있네요. 네, 김은 책은 거의 웬만한 거 다 읽었는데 제가. 오. 많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사의 탄식이 어떤 책인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심사위원 분들이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등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전란과 희생 그리고 환경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시야를 보여준 책이라는 이유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한 제가 좀 막 이렇게 보다가 그 한 시집에 한 그거 가져왔어요. 또 이거 낭독해 주시는 거예요? 낭독 씨가. 네. 천사의 탄식에 들어있는 아침 산책이라는 시인데요. 배경음악 부탁드려요. 자 배경음악 나갔고 딴딴딴딴딴. 죄송해요. 자, 네. 잘 익은 산소여 그래도 살아있다고 너를 마신다. 주름살 깊은 맥박이 뛴다. 살아있는 체온을 나누어 가지는 이 아침. 체온이 없는 시는 죽은 시라고 말해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상처의 저 나무. 움직이고 숨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다. 나이 들수록 놀랍게 너그러운 날들 많아지고 쉬어갈 나무 그늘이 한아름씩 늘어난다. 나무의 손가락이 심장의 중심을 위로해준다. 라는 시인데 전 이거 보고 그 나무까지를 나무의 손가락이라고 하고 나 자신을 이제 심장에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그 그늘 자체가 나를 되게 위로해 준다고 쓴 거 자체가 내 표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8,000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시적 표현.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종기 시인님이 의사 겸 시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방사선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등단을 하시고 이렇게 시집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사의 탄식이라는 시집이 가톨릭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문학에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거는 또 역시나 언제나 환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쵸. 저번 주에는 음악이나 미술 그쵸.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문학 중에서도 시가 그렇게 또 생계를 하시기 너무 힘드시다고. 그렇죠. 그런 완전 얘기를 유명한 들어서. 시인들 아니면 같이 이 시인이란 직업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좀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연봉 대비 그 나오더라고요. 직업군에 대해서 네. 꼴찌가 시인이랍니다. 꼴찌가. 근데 뭐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 좀 많은 분들이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그 긴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시집 같은 거 사서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좀 많아지는 시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런 거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거 한번 같이 보시면 가톨릭에서 인정한 문학상인 거잖아요. 다 같이 보시면 어떨까? 그러게요. 나중에 우리 뭐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시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같이 이런 시를 가지고 좀 생각도 해보고 막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시 하니까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뭐 시가 흐르는 밤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냥 앉아서 생소한 시인데도 계속 읽고 읽다 보니까 또 나만의 해석이 생기고 타인들이 또 이 시에 대해서 이런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해석들을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 네. 얘기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그리고 또 계속 해주실 거죠? 그래야죠. 그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고 가톨릭 성지와 도내 그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우리 가톨릭 평화 방송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21일 날 그 평화 방송 사장 신부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도지사랑 만나가지고 양승조 도지사랑 만나가지고 충남 가톨릭 성지 및 문화유산 국내외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내용은 도내 가톨릭 성지와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에 대한 홍보, 충남을 알릴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제작과 방송, 그리고 충남 관련 방송 컨텐츠 해외 방영 등을 통한 글로벌 이미지 제고 등을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지 얘기고 그쵸. 성지를 이제 시나 도에서 조금 관광 명소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가톨릭 국가는 아니나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가톨릭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곳으로 이제 성지들이 만들어졌고 그 성지가 있는 도에서 그렇죠. 좀 이제 힘을 써서 뭐 사람들도 뭐 도 관광 명소로 좀 만들기도 할 겸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콜라보는 또 아주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찬물을 끼얹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네. 이 불교에 있는 절인데 네네. 그 근처가 이제 성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다 지금 도나 이런 지방에서 다 성지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또 얘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를 또 잘 풀어가면은 또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뭐 절은 잘 모르지만 제가 막 오대산 같은 데 갔을 때 월정사를 꼭 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절들도 많이 들리는 거잖아요. 네. 뭐 좀 저는 이 소식을 한번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건 성지 자체는 가톨릭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거는 관광자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광자원은 가톨릭의 성지가 관광자원이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천주교 박해가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을 뭐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면서 천주교 성지 왔다가 여기 절도 있네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톨릭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공감하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수원 성지 우리가 뭐 내일 모레 한번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수원 성지 보면은 거의 뭐 유네스코에 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성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 관리하는 쪽에 연락을 해서 뭐가 이렇게 편말 같은 게 있냐. 근데 유네스코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말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성지이면서도 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어쩌면은 억지로 막 뭔가 표음말이나 이런 것들을 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뭐 서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그런 게 하면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맞춰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분명히 이 불교 쪽에서의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도 가톨릭에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해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무시한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맞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를 꼭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아무래도 뭐 빵집이 있는데 옆에 또 빵집이 또 생기거나 이랬을 그럼 때 상도덕 같은 뭐 물론 종교가 상도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떡집이 있는데 빵집이 있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그거는 뭐 상관없지 않나. 근데 어쩌면은 서로 또 윈윈일 수도 있어요. 여기 온 김에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우리 콜라보도 한번 해보고. 저는 뭐 요런 문제는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실 거다. 뭐 요런 바람과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오늘 가지고 오신 내용이 몇 개?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네.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네. 그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네네. 네. 그 당진에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네. 거기에 그 우리 배우세 편집님께서 김대건 신부님 캐릭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캐릭터가 2020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 이벤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 정도. 그 캐릭터가 상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된 거예요? 거기 설치된 게 상으로 받은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걸 상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일단은 이 받은 공공 PR 대상의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TV, 위드컬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전국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 중에 우수 PR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대건 신부님 캐릭터가 뭐 너무 이쁘고 잘 만들어서 PR이 된 게 아니라 그 김대건 신부님 캐릭터를 활용하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홍보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벤트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또 유네스코 지정 인물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게이파더. 게이파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유네스코 기념인물 지정되신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이 캐릭터 말고도 서체 개발도 했고요. 웹툰하고 동화책도 제작을 하는 등 다양한 홍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이 투표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뽑았을 때. 그 당진 갔더니 그 당진의 합덕성당 앞에 그 캐릭터로 된 등신대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귀엽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시에서 문화체육 행사 기획단장님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종교를 넘은 그의 업적을 알리고 탄생진 당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인정받아서 기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종교적인 색깔을 떠나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이런 많은 영향력을 있었고 그리고 이 김대건 신부님의 업적을 종교가 아닌 업적 자체를 이렇게 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상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여기에 추가로 당진시는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서 솔매 성지의 천주교 복합 예술 공간을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오호, 천주교 예술 공간. 그 봤어요? 혹시 솔매 성지 가셨어요? 아니 공연 솔매 성지 아직 안 갔다 왔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8월 달에 기념 행사가 진행을 하나 봐요. 8월 달쯤에.
그래서 뭐 국제적인 천주교 명소로 입지를 굳게 다질 각오를 하고 계신다고 당진시에서. 그렇죠. 뭐 이런 또 파이팅을 또 국제 성지도 됐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좀 줄어든다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네. 우리가 그 발전되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우선 순례길도 그러지만 뭐 당진시에서도 그렇게 되고 보통 뭐 도인가요? 도 자체라 그러나? 그렇죠. 당진... 충청남 도는 도고 네. 당진시는 시고 그 도 안에 시가 있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지역이 또 엄청나게 발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또 무궁무진한,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천주교 것도 좋지만 계속 이제 지역에서 뭔가 발전해 나가고 열심히 해나가는 소식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번에 도봉구청장이 네. 문화예술구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방학천도 되게 이쁘게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이런 안 좋은 술집들을 다 허물고 이런 공방놀로 만들고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런 천주교 성지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쁜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데로 만들어졌으면 이라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그러게요.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뭐 코로나도 좀 끝나고 좀 그쵸. 풀리면은 일단 코로나가 끝나야 뭘 해도 하니까 이렇게 우리 막 계속 떠들고 이렇게 예고만 계속 하다가 그쵸. 사람들이랑 같이 좀 우르르 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좀 바라보게 되네요. 어쨌든 김대건 신부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쵸. 우리가 한 주도 안 빼놓고 김대건 신부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200주년 탄생 200주년이라서 그쵸. 네. 지금 많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김대건 신부님이 20 몇 세에 돌아가셨지? 되게 25살, 6살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잘 모르시죠? 저 자막 들어갑니다. 네. 근데 와 보면은 지금 25살, 26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뿅아리거든요. 꼬꼬마? 근데 또 달라요. 왜냐면 네. 그 90년대 이때 지금 38, 7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모습이 다르듯이 좀 네네. 다를 거예요. 뭐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뭐 나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념이나 뭐가 없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뭐 10년 전에 만들어진 김대건 신부님 관련된 드라마가 3부작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화질도 좀 별로고 한데도 궁금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더 재밌고 네. 극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더 재밌게 만들어 주시겠죠. 근데 다른 거 말고 그냥 성경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제주도에 포류하고 막 이런 얘기를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마카오까지 걸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와, 상상도 안 돼요. 거기도 6개월 코스로 술래길 하나 만들. 근데 북한을 지나가야 되는데. 협약하는 거지. 그래서 좀 그치. 평화롭게 가고. 네, 아무튼 눈동그래졌어. 근데 막 그 어린 나이에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면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게 알면 알수록 점점 대단하고 점점 감사하고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죠. 네네. 우리 나라의 어른이셨던 종교계를 떠나서 우리 나라의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명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명언. 예, 뭐 몇 가지 명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명언 10가지. 10가지 나가줬어요.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실 어록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아는 많지. 어록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도 하신 적도 있고 슬픈 발언도 하신 적도 있고 뭐 아무튼 종교계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하게도 들어왔고 또 슬프게도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종교의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가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모든 말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이런 삶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 말도 그 삶과 연계돼서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10가지 명언. 명언. 자, 뭐 그러면은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은 아니면, 10가지 중에 주제들이 다 있으세요. 주제가 예.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 동방학사 관련돼서 자기 삶 속에 좀 투영돼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그 것도 명언? 하고 뭐 자기는 이거 듣고 이렇게 느꼈다. 아니면 나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 하셔도 돼요. 그래요, 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두 귀로 많이 들으며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인정. 난 100% 인정. 공감은 되죠. 공감이 되는데 3번 생각하면은 껴드는 타이밍이 벌써 늦어지는데. 근데 나 할 말 많은데. 네. 우리가 복음 봉독 전에 네네. 이마, 입, 가슴에 이제 십자가를 긋잖아요. 이게 뜻이 혹시 아시네?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생각과 말과 행위 아니에요? 복음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얘기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런 느낌 아닌가?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해서 말하고 마음에 새겨들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두 귀로 많이 듣고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3번 생각하기 힘들죠. 3번 생각하면은 주제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지면 결국 진짜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제 이해는 한다.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런 대화 속에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제 품고 있는 말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3번 생각해보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3번 생각한 뒤에 진짜 얘기해도 되는 거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배려하라는 생각으로 들려요. 네. 자, 우선은 너무 많으니까 네네.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책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의 1%를 책을 사는 데 투자하라.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전 이거 실천했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실제로 이거를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이 얘기를 듣고 제 수입의 진짜 1%를 책을 무조건 샀어요. 그래서 한 달에 2권 이상씩 샀는데 수입의 1%가 그 정도? 네. 오케이.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그 책들이 쌓여 있지만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책을 사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그래도 책을 좀 읽기 했었고 근데 책을 읽고 책을 사다 보니 주변에 좀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책도 많이 빌려주고 아직 반납 안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책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드네. 책은 이제 예전에는 정보 지식 전달을 텍스트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버 성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웬만한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거를 거의 다 유튜브로 배워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TV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그 지식의 바다 내가 잘만 활용하면은 책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식의 바다 이거 좋지만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해보고 여유롭게 한자 한자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책 보면 좋죠. 책을 보는 게 그리고 약간 책이 주는 감성도 있어. 아 감성 있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정보 전달 인터넷으로 오는 정보는 또 금방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과적인 거 말고 이런 감성적인 거에 관해서는 유튜브나 영상에서 전달미도 있지만 우리가 글로 읽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감동이 더 오래 남고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런지 오래됐나 봐요, 제가. 네, 사실 그렇죠. 현 시대에. 자, 세 번째 노점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거는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물론 뜻은 뭔 말인지는 알아. 뭔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면 바가지일 경우가 많아서 당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맞았다. 알게 되면은 배신감. 다신 노점상에서 이렇게 안 해야지. 뭐 요런 약간 습득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게 습득이 돼 있는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요런 정도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이거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조건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노점상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점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희망을 한번 가져볼까요? 좀 그렇죠. 다르죠. 자, 그래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웃음. 오호.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이거는 다 완전 그렇죠. 공감인 것 같아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웃으면 좋죠. 웃으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웃음이 이쁜 연예인들도 웃는 연습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미소, 그 100만 불짜리 미소를 얻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수도 없이 웃는 모습을 한데 결국 그 웃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연습으로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저도 이거는 집에 가서 웃는 연습 하면 좀 웃는 연습을 하면 또 힘든 것도 안 힘들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또 그게 따라가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몸을 먼저 행하면은 이거는 건강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뭐 최근에 저한테도 얘기 나눈 거죠. TV는 바보 상자.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것이 마비된 바보가 된다. 이건 저는 현 시대에는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을 계속 저도 정말 습관적으로 없으면 불안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리고 SNS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유명한 감독이죠. 퍼거슨 감독이 항상 하는 말. SNS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근데 이 시대의 TV라서 또 극한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시대에는 그냥 방송국에서 반영한 대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봐야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내 스케줄에 내가 물론 지금 예전 TV보다 더 나태하게 TV 프로그램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만 잘 컨트롤하면 알차게 내 시간에 맞춰서 또 컨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전 이거 인정. 저는 자기가 잘하면 된다. 왜냐면은 쉬는 시간에 저도 이제 TV나 아니면 핸드폰 보잖아요. 집중하게 되면 그 자세 그대로 본단 말이야. 근데 보고 나면 내 몸이 아파.
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기대고 본다고 쳤을 때 벽 같은데 이렇게 기대고 보다가 너무 집에서 거기 빠져 있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죠. 막 그래요? 목이 뻐근해지고. 근데 뭐 진짜 사람들이 딱 정자세로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근데 또 집중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했던 거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미디어 자체가 사람을 SNS도 그렇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없애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더 사색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요즘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마비된 바보가 된다. 그럼 계속 찾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요즘에 콘텐츠 소비하는데 저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7시부터 뭘 보자. 그러니까 이 조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예전이랑 좀 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사실. 네. 자, 다음 문제. 6번째는 성냄입니다. 우리 아까 그 최은호 형제님하고 같이 편집하다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죠? 제가요? 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화를 줄이셔야 됩니다. 고혈압 있으시잖아요. 제일 잘 알지만 제일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저는 이것도 저는 예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20대 한 후반까지만 했었어도 진짜 불같이 화를 내고. 근데 어느 순간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화내는 이런 거를 진짜 진심 잘못된 거에 대한 잘못된 거에만 화를 내야지 웬만한 걸로 이제 참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좀 이렇게 좀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동생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게 뭐 손해 본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화내는 거, 성질 내는 거는 할 때만 딱 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서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내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흥분을 해갖고 뭐 안 할 말도 이게 아까 그 말이랑도 연결되듯이 막 흥분을 해갖고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 감정 컨트롤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문제점이 있으면은 사실 잘 3번 생각하면은 냉정하게 문제점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흥분도 하고 말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가 섞여지는 게 화인 것 같긴 해요. 정말 요거는 저는 정말 100% 이해하고 또 경험해 본 거.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그거는 그렇죠? 확실하죠. 맞아요. 화내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다음 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다. 주목은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사실 이거는 신앙적인 측면보다 저는 기도의 힘이 신앙적인 측면보다 우리의 그 멘탈에 관련돼서 더 다가오거든요. 신앙적인 거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혹시 뭐 무교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의 기도는 사실 바람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사실 바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는 자기의 정신력 그리고 이 멘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김수환 주님께서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그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또 기도라는 거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기도 어떠세요? 기도를 많이 안 하셔서 할 말이 없으신가?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자기와의 대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설명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니까. 네. 네. 맞죠. 많이 좋은 말이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또 오만 생각하면서. 네.
네. 어쨌든 기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뭐 해봐야 알지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안 해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네 뭐. 이게 참 동방학사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 나중에 기도 관련해서 우리 컨텐츠를 제작해야 될 것 같아. 시작기도 안 한다며. 안 하고 싶다며. 아니 그거보다 이 뭐랄까 그 우리가 진정으로 솔직히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기도 할 때 진심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빨리 그 형식상 하는 시작기도가 너무 많았어. 그래요? 제가 이제 성당 활동을 하면서 진짜 이 일이 잘 되고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시작기도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좀 우리가 이런 컨텐츠도 하고 동방학사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자. 좋습니다. 라는 주제까지 좀 생각해봤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네? 자, 8번째 이웃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 예전에 제가 요즘에 장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식사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장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행복해야지만 좋은 이웃을 만나야지만 장수한다. 이게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웃 만드는 거는 내가 좋은 이웃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이 지금 시대에선 좀 하기 힘들지만 좋은 이웃이 돼보려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예전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랑 인사하세요? 저는 와이프랑 해보자 해갖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 자리가 자리만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내가 그 자리인지 몰라 사람들은. 아무튼 근데 인사하면은 그 초반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요즘 안 하니까 잘. 응? 근데 이제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뭐 이게 3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거기 산지 뭐 인사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좀 기분 좋고 뭐 애기 있으면 애기한테 안녕이라는 거 왜 인사 안 하고 애가 이뻐도 내가 이쁘다라는 얘기가 혹시나 거슬리게 들릴까 봐 이런 거를 좀 요즘 못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을 몇 번 보고 인사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럼 이제 출마를 생각하시고 이제 인사를. 자 다음 주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웃과 절대로 등지면 안 되겠죠. 이웃이 아닌 인간들이 이웃처럼 있으면 그 사람들은 꼭 등지셔야 됩니다. 자, 9번째. 9번째 주자. 내적에서 오는 느낌. 빠침이 있네요, 지금. 자, 9번째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사랑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70년이 걸렸다고요? 김선축이 형님께서 본인이 잠깐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는 사랑.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하죠. 우리가 용서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 물론 진정으로 가슴속에 우러나온 사과를 받아야지 용서가 되는 거지만 그래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용서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내 가슴속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것도 용기 같아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가슴에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라는 뭐랄까 경험? 어쩌면 고백일 수도 있고. 저는 고수라고 느껴지던데. 고수? 뭔가 사랑의 고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사랑 우린 이제 너무 흔한데 되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들 그런 거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네. 저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라는 이게 가슴에 확 와닿네요. 이걸 하면 아까 오늘 좀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낮은 자세가 되면 뭔가 되게 밉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느끼는데 진짜 보여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셨지만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김선축이 형님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네요. 사랑. 뭐 사랑이라는 단어 뭐 워낙 많은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사랑 종류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라는 얘기셨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게요. 진정한 사랑은 이해,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동화라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예. 동화되다. 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멈춤의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주인공이 되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나? 그러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길 것이다. 멈춤 힘드네요. 멈춤보다 자신을 좀 바라보라 이거죠. 뭐 자신과 대화를 하라. 그렇죠. 멈춤. 지금 이렇게 10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이 좀 많아지셔서 얘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좀 이게 이걸 듣고 생각이 없으면 그렇지. 그렇죠. 근데 다 연결되는 것 같아. 다 뭐 1번이 3번한테랑 연결돼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아까 멈춤도 사실 요즘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책보다는 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이 핸드폰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미디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나만 그럴까? 보면은 출퇴근할 때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죠.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책 읽고 계신 분이나 주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맞아요. 자신과의 시간을 좀 뺏기는 게 핸드폰 때문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왜 그 차를 같이 타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 운전만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예전에는 막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운전하고 저는 핸드폰 보고 요게 이제 대화는 해요. 네. 대화는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렇게 운전하고 이거 했어 그러면 그럼 걔는 아니야. 멀티가 되지 사람이 이렇게. 남자는 멀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티는 라디오만 틀어도 운전에 많은 부분이 방해된다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 라디오 귀로만 들어도. 어쨌든 자 이렇게 명언 김선충 형님의 명언 얘기해봤고요. 사실 어록들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사회 같은 어록들이 예를 들어서 미사 때 예전에 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거나 아니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IMF 때는 종교 대화합을 해서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갔으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거 말씀하실 때 옆에 각 종교의 대표분들이 와 계셨어요. 그 대표의 대표로 김선충 형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특강도 하세요.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장 원초적인 법이 양심법, 관심법이 아니라 양심법.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용서는 사랑인데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해서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옛날에 또 황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했을 때 그리고 또 논문이 또 조작된 걸 알았을 때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많으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멘트를 누가 했냐도 되게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생각을 내가 그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이 텍스트를 접하면은 느낌이 다른데 이걸 만약에 딴 사람이 나한테 했다. 사실 만약에 이거는 뭐 김수현 추기경님이 명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것만 보여줬다 하면 조금 뭐야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들어요. 김수현 추기경님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뭐가 있겠지라고 내용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흔한 얘기가 사실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있고 아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방학사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안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 했나 보네. 세 번 생각하고 말할게요. 좋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했네 웃음. 네, 좋네요. 아 그렇게 세 번 생각하시는 동안 어쨌든 뭐 좋은 내용들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뭐 텍스트로라도 김수환 추기경님을 뭐 만나 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분이 좀 묘해. 그냥 막 엄청 좋지만은 않은데 요 뽑아주신 거 내용들 다시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뭐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각자 아무거나 명언 하나씩 지금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명언.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건 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뭐 이런 걸로 산다. 뭐 이런 거 궁금한데. 말한 만큼만 살자. 오. 뱉은 만큼만 살자. 할 게 너무 많아. 뱉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말한 만큼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한 본 세트가 누군가에는 웜업이다. 아 요즘 운동하고 있다고. 진짜 뭐 다들 다른 이렇게 타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얼마나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제 인생의 모토는 즐겁고 행복한 직업을 가지게 해준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사합니다. 뭐야 참, 결국 본인 지금 얘기하고 싶었네.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아니 제가 명함에도 썼잖아요 그거를. 그럼요. 네. 언제 근데 뭐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으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슬퍼요. 그러게 청소년 거의 뭐 돈보스코 같은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런가요? 아니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뭐 명언 좋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좀 살아보는 걸로 하시죠. 우리 뭐 좋죠. 이번 주에 뭐 성지도 한번 가봐야 되고 네. 또 우리 계획한 것들 또 하려면은 전 또 내일부터 휴가라 쭉.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시네. 두 번 생각했습니다. 2번 생각했고요. 어쨌든 휴가 잘 다녀오시고 뭐 우리는 얘기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마무리하시죠. 짓고, 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